네, 공단은 최근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서산 개척단 사건과 삼청교육대 사건 피해자분들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밑에 영상 설명란에 링크해 놓은 주소를 방문하시면 관련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무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업무 담당 부서인 법률지원단의 단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법률지원단 윤성묵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익소송팀 팀장 윤성묵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는 카메라 앞부분 보고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익소송팀 팀장인 윤성묵 변호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옆에 법률지원단 강원석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법률지원단 공익소송팀 강원석 과장입니다. 네, 먼저 바쁘신데 정말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세상에 알려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뭐 물론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들 그렇듯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뽐내려고 하지를 않으세요. 또 그냥 좋은 일을 했으면 그냥 뭐 이렇게 좋은 일 한 걸로 잊혀지기를 바라시는데 좀 두 분을 어떻게든 끄집어내야겠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에 정말 모시느라 힘들었습니다. 네. 저희도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아주.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윤성묵 변호사님은 본부 오신 지 좀 몇 달이 됐는데 이렇게 대화 나눠본 거는 이번 기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내 식당에서 이제 뵐 때마다 이제 항상 뭐 요즘은 칭찬도 조심해야 되는 시대긴 하지만 항상 웃는 얼굴에 항상 이렇게 좀 에너지가 되게 선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네. 네, 저도 최바다 계장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너무 궁금했는데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고 계신 두 분 입고 계신 옷이 그 법률지원단 새로 나온 유니폼인가 거죠, 그렇죠? 예, 작년에 만들었는데 예. 잘 안 입다가 예. 저희가 이제 3월달 이제 우리 윤 변호사님은 이제 2월달에 오시고 네.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 한번 입기 시작했죠. 저희가 이제 뭐 새로운 마음으로 네. 입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이 가장 앞서서 착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일단 색깔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식당 이제 점심시간 식당 가면은 그 단원들 다 이제 이 옷 입고 식사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근데 굉장히 보기 좋아가지고 마치 그냥 언제든 출동을 대기하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좀 든든한 느낌도 있고. 진심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법률지원단이 그러니까 최근 생긴 우리 공단의 부서인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우리 공단을 넘어서 전체 사회 공익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법률지원단이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예, 말씀하시죠. 네, 저희가 1987년 공단이 설립된 이래 국민들의 일상 곁에서 여러 분쟁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각종 재난과 참사, 중대재해에 대한 피해 구제들이 강조되고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옹호가 더욱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저희 공단에서도 이분들을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지원단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률지원단은 법률복지팀, 준법경영팀, 또 공익소송팀으로 나눠져 있고요. 저희는 공익소송팀에 소속되어서 국민 여러분을 곁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이제 법률지원단의 공익소송팀에 속해 있으신 거고 공익소송팀은 이제 오늘 얘기할 뭐 서산개척단 사건이나 삼청교육대 사건 또는 뭐 이제 뭐 전세 사기 뭐 등등 이제 거의 정말 뉴스에 나오는 이런 공익과 관련된 어떤 소송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21년 7월 달에 공익소송팀이 생겨서 서울에 있었어요. 네. 처음에 서울에 있다가 작년 22년 12월 달에 김천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저 사무실 자체는 저 서울중앙지구 5층에 네. 있다가 그 본부 이전 계획에 따라서 네. 이게 22년 12월 달에 이게 이전됐는데 그 전에는 서울에 있으니까 이제 서울 전화번호를 사용해 가지고선 대외 업무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저희 번호가 김천에 있는데 서울 번호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서울 번호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 번호를 쓰면은 지금 김천에 있는 과장님 전화로 지금 예, 제 번호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거를 왜 안 바꿨을까요? 그럼? 그게 왜 안 바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서울 주로 이제 저희가 전국 단위로 하는 전국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일선 지부하고 좀 다르게 해서 좀
상징적으로 그냥 번호는 안 바꾼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네, 군사정권 시절 있었던 사건이죠. 그 서산개척단 사건과 삼청교육대 사건 피해자분들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건데, 일단 먼저 그 서산개척단 사건이라는 게 우리가 인권 침해 사건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사건들이 몇 개, 대표적인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 이 서산개척단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수면 위로 드러나지가 않아가지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 그 서산개척단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그 서산개척단 사건도 사실은 저도 3월 2일자 이게 부임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게 옛날에 그 그때 61년에 5.16 쿠데타 일어났을 때 네. 그 군부 정권에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뭐 이 서산 지역에 있는 염전이나 이런 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뭐 불황하니 뭐 율락년이 이런 사람들을 일부러 모은 거예요. 거기다가 모아가지고 노동력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예. 사실은 뭐 꼭 그런 거라기보다는 주변에 이제 사회 정화 차원에서 군부 정권이 새로 뭘 하려 그러면 뭐 새로운 주변에 막 이렇게 막 불황아들이 많이 있잖아요. 당시 때 네. 못 살던 시절이니까 그때 사람들을 주변에서 이게 좀 뭐 이렇게 없는 사람들 모으면 주변에 이게 좀 청소된 느낌이잖아요. 그때 그래서 군부 정권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은 겁니다. 거기다 모아가지고 이 일종의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건데, 그때 당시 때 가장 쉬운 게 군을 동원해서 하는 거니까 할당량을 줘가지고 일정 사람들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이제 이 쿼터가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뭐 경쟁이 붙은 거죠. 뭐 경찰, 뭐 군, 뭐 시, 뭐 도청 이런 데가 모아가지고선 사람들을 경쟁적으로 모으니까 원래 대상이 돼야 될 사람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선 이 집단으로 뭐 일을 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서산에서 했었던 단체가 대한청소년 개척단. 여기가 좀 제일 악질적인,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네네. 여기에 있는 단장이 좀 악질적인 사람이 여기 모은 사람들을 가지고서 아주 심하게 노동력을 착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들이 61년부터 한 11월경부터 한 66년까지 한 최다 한 5년 정도는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인권 탄압을 받게 된 거죠. 근데 뭐 대신에 거기에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개척이 되고 뭐 이렇게 서산 지역이 좀 개발된 거는 사실인데, 그때 당시 때 그 인권 탄압을 당했던 사람들은 그 아픔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다가 이제 그 전에 이게 원래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하는 게 2005년에 한 번 있다가 네. 그 2010년도에 일단 1차가 끝났어요. 1차 그 기구가. 그리고 2020년에 다시 한번 이게 진화입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2차 위원회가 생겨서, 그때 당시 때 신청하신 분들이 요번 서산 개척단 요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진실 규명을 받은 거죠. 그때 당시 거가. 네. 일단 대략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영상을 만들면서 저도 이제 그 자체적으로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과거에 그 예술가들이 왜 갑자기 그림 그리다 말고 막 뛰쳐나가서 사회운동하고 그런지 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예술가는 아니지만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런 서산 개척단 사건이라는 어떤 뭐 되게 안 좋은 사건이 있었다.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만 들었을 때는 그냥 저런 사건이 있구나. 좀 안타깝네 이 정도인데 이거를 직접 손으로 창작하면서 이제 몰입하면서 그 사건을 접하다 보니까 이게 느끼는 바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정말 막 더 분노가 진짜 생기고 뭐 그렇더라고요. 예. 이게 디테일하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 한번 있던 경험인데,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시청 쪽에서 네. 이게 술을 한번 먹고 네. 그 근처에서 밤새도록 본 다음에 한 번 잔 적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아침에 이게
그때 당시 때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네. 옷을 좀 허름하게 입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지나가던 그 약간 이제 뭐 군인이나 경찰은 아닌데 네. 이제 인부 구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네. 저 그때 당시 때가 대학생이었으니까 그래 나름 엘리트였는데 예, 예. 뭐딱 보더니 우리 좀 따라와서 일 좀 할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그때가 이제 89년도였는데 네네. 이게 61년도였으면 저도 잡혀갔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옷이나 이런 거를 약간 허름하게 입거나. 그러니까 이제 초기 때 예를 들어 네, 막 네, 61년 5.16 군사 쿠데타 나가고 이게 11월 달에 대한청소년 개척단이 생겼는데 초기 때는 사람을 할당량이 작으니까 네. 안 잡아가다가 나중에 그냥 얼떨결에 그냥 무슨 역이나 이런 데 지나가다가 좀 허름하게 생기면 그냥 끌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그래서 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물론 이제 실제로 그때 당시 때 뭐 무직이시고 뭐 이렇게 했던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얼떨결에 그냥 뭐 약간 행색이 안 좋다는 이유, 뭐 얼굴 표정이 안 좋다는 이유, 뭐 이런 거로도 끌려가서 최소 몇 달에서 심한 몇 년 정도까지도 있었던 그런 역사였죠. 그때 당시가. 아니 막말로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슬리퍼 신고 집 앞 편의점 가다가 그쵸, 잡혀가는 그쵸.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를 생각하면 사실 피가 좀 거꾸로 솟게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끌려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좀 이따가 뭐 삼청교육 때도 그렇지만 네. 이게 군사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뭐 주변에 이제 우리가 뭐 새로운 업무를 한다는 걸 좀 빨리 보여줘야 되니까 가장 쉬운 게 뭐 동네 깡패라든지 이런 사람들 없애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하기 딱 좋은 게 이런 사업이었던 거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디다가 모아놔야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안 보이게 하려고 이 사람들을 서산 개척단에다가 데리고 간 거예요. 또 우리 80년대에는 그때 군사 정권이 일어났을 때는 삼청교육대라고 아예 군대에다가 넣어놓고 업무를 시켰던 거고 이렇게 두 사건이 이렇게 좀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인원이 부족하면 정말 선량한 네, 시민들도 아까 저처럼 진짜 할당량을 채운다는 아침에 거. 그냥 술 먹었다는 이유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인가 싶더라고요. 이게 진짜 무슨 뭐 역사책에서 막 그렇죠. 예. 옛날 무슨 1, 2차 세계 대전 때 유럽에서나 보던 그런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네.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일본을 비난하고 그러지만 저희에게도 이런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저희가 이 과거를 잘 이렇게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래도 예전에 얼마 전에 글도 썼지만 영상 제목도 그렇게 썼지만 좀 자랑스럽더라고요. 진짜 공단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게 그 어떤 분도 댓글 달아주셨는데 진짜 공단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고 너무 공감이 가고 그래서 굉장히 두 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예, 재미있게 네, 그리고 보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정영철 위원장님이 그 직접 그때 61년도에 이게 바로 입소하셔가지고 네. 그때부터 일을 그 강제 노역을 하셨던 분인데 굉장히 샤프하세요. 네. 사실 좀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샤프하시고 뵀어요. 말도 굉장히 잘하시고. 그러니까요. 예. 거기 있는 이제 대부분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게 방송에 나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좀 부끄러워서 안 나서고 싶으신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그때 당시 때 사회적으로 이렇게 낙인 찍힌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때 좀 왜 네. 우리가 분위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네, 보면 뭐 당시 때는 막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면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네네. 저런 거 좀 없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심리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당한 거를 사실 밝히고 싶지 않은 이제 한참 이제 거의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한 60년이니까 거의 60년 정도 넘었잖아요. 이제서야 이제 2020년쯤 돼가지고 신청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60년 만에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이제 드러낸 거죠. 그때는 사회적인 그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니까 거기 막 입소한 사람들이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당시 분위기는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같이 만나볼 때 그런 느낌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어디서 본 게 이제 사람이 제일 견디기 힘든 감정이 그 억울함이라는데 이분들은 이제 억울한 데다가 잊혀지기까지 하니까 그렇죠. 참 그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럼 지금 일단 저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방송이 나가는 순간에도 지금 우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피해자분들을 수시 모집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미 100여 명 정도의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소송이 지금 들어갔고 진행 중이고 혹시 지금 진행 상황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저희가 정영철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109명 네. 저희가 접수해서 2022년 11월 9일 날 네. 소를 제기했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현재 지금 상대방 서면까지 저희가 받은 상태고요. 네. 이게 소가는 한 87억 정도 되고요. 예. 1인당 위자료가 한 1억 5천 1억 정도 5천.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저희가 지금 2차로 지금 모집 중에 있고 네. 한 두 분 정도 네, 2분 정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진화위에 네. 지금 조사 중에 있는 분들이 네. 결정이 나오면 아마 그분들까지 저희가 같이 모아서 네. 두 번째로 저희가 소재기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 피해자분들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도와드린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도와드린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도와드린다는 개념이 뭔지, 뭐 위자료인지 그게 아니면 어떤 뭐에 관한 건지 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청구하고 있는 부분은 그 개척단 수용과 운영 과정에서 네. 발생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입니다. 위자료. 저희가 네. 소 제기 당시에는 네. 그 지금 토지 미분배 부분 네. 그리고 강제 노동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지금 추가하기로 하고 저희가 네. 소제기를 일단 했는데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지금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네. 이미 지금 피해자분들이 나이가 상당히 고령이라 네. 네. 저희가 이 부분 처음에 청구할 때 제외했던 부분까지 저희가 포함시켜서 네. 이번에 한 번의 소송으로 끝낼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만 어떤 위자료나 어떤 일실수 뭐 그런 걸 청구하는 데서 소멸시효 같은 게 없는 건지 그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소멸시효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도과되었기 때문에 네네. 원칙적으로 하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러나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과거사 정리법의 입법 취지입니다. 이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자신이 피해를 입혔다라는 것을. 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걸 구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소멸시효 이익을 일종의 포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진화의 결정문이 송달된 시점을 음. 안날로 해서 그때로부터 3년의 기간 내에 소재기 하게 될 경우에 네.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라고 않았더라고. 보는데 현재 지금 헌재 결정의 입장이고요. 네. 법원도 이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소재기까지 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삼천기억대 사건이 있는데 삼천기억대 사건은 이제 저도 이제 익숙히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인지 특히 젊은 친구들은 그 삼천기억대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이것도 뭐 개략적으로 아까 그 서산개척단 군부가 5.16 쿠데타 했잖아요. 네네네. 이게 12.12 이제 80년 네, 이제 예. 똑같은 패턴인데요. 네. 이게 정권을 군사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네. 저 기존하고 좀 다른 모습을 좀 똑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요번에는 또 뭐 주변에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도 산업화가 다 완벽하게 된 게 아니라서 네. 이렇게 아직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네, 네. 고아도 있고 뭐 불황아도 있고 뭐 율락녀도 있고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뭐 깡패나 이런 거 일망타진하자 이런 그 미명하에 또 똑같이 이제 할당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산개척단이랑 비슷하네.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인 패턴은 똑같고 네. 이제 그 서산개척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산시나 이런데 개척 사업 같은데 이제 왜냐하면 그때 당시 때
뭐 여러 가지 다른 업무를 할 때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네네. 이렇게 집단으로 이주시켜가지고 거기서 일을 시킨 거고. 네네. 요번에는 삼천교육대라고 해서 아예 군부대에다가 넣은 거예요. 아. 뭐 24단, 뭐 24사단 이런 식의 군부대 안에 네. 그 삼천교육대라고 해서 이제 정신 순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넣고 교육시키고 뭐 도로 건설하거나 뭐 터널 만들거나 이런 작업들을 시킨 겁니다. 이제 뭐 그 전에 하고 업무는 조금씩 다르더라도 네. 하는 패턴은 비슷하게 해서 네. 집단적으로 모아놓고 그 해당되는 그 강제 노역을 시킨 거죠. 그런 형태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아 근데 지금 든 생각인데 예. 근데 그 군사 정권은 왜 그럴까요? 그 군사 정권의 그러니까 방금 뭐 서산기탁산 사건도 그렇고 삼천기탁산도 그렇고 이 군사 정권의 이게 약간 공통된 특징인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뇌피셜이긴 한데요. 네네네. 이게 군사 정권 같은 경우 우리가 만약에 이제 민주 정권을 뽑으면 네. 그렇게 못 하잖아요. 어. 뭐 주변에 우리가 사실 뭐 우리 김천 지역에 네. 저도 이 김천 지역에서 그때 그이 동네 분들하고 저도 한 여기 한 10년 근무했으니까 이제 술 먹다 보면 뭐 아 옛날에 그 80년대 초반에 이 동네에 이렇게 그렇게 깡패가 많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싹 사라졌대요. 어. 그래서 뭐 이게 뭐 방송에 적합한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예 사라졌대요. 어. 동네 김천역 앞에는 걸어 다닐 수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예 그냥 뭐 불황아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어느 날 그분들이 다 전부 이제 군부대가 있었던 거죠. 경신 교육 받고 이제 근데 이제 뭐 우리도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엄청나게 뭐 깡패들 해도 뭐 교도소 같은 데 가면 뭐 더 나쁜 짓 하고 막 그런 드라마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네네. 싹 데리고 사라져 주니까 어우 역시 뭐 좀 뭐 있네. 그런 인식을 갖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옆에서 있던 뭐 좀 불황아들이 없어지면 굉장히 사회가 좀 좋아진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주려고 했었던 거로 저는 뇌피셜로 봅니다. 뭐 꼭 그게 뭐 기한이 돼서 뭐 우리 지금 뭐 진화의 결정문에 나온 거는 아닌데 거긴 되게 드라이하게 써 있잖아요. 막 뭐 강제 노역을 시키고 전국에 모여서 뭐 몇만 명을 검거하고 뭐 이런 얘기를 써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동네에서 그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뭐 여기 내려와서 하니까 이분들하고는 좀 술을 먹다 보면 좀 친해지면 그런 속내들을 얘기를 해주는 걸로 봐서는 나름 좀 그런 부분에 이렇게 먹힌 거 아닌가. 효과적으로. 정권에 대한 네, 어떤 그러니까 지지. 사실은 민주 정권이나 이런 데서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근데 좀 사람들은 그런 거를 원하는데 네.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국가기관이 없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해준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지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또 나름 그런 정서들이 있는 걸로 저는 뇌피셜로 봤어요. 그렇게. 그 사회적인 정서가 있었다는 거죠. 사회적 정서가. 네, 60년대에도 있었고, 그렇죠. 80년대까지도 있었던 거죠. 그 뒤로 이제 90년 이렇게 넘으면서 이제 민주정권이 들어오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라졌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네. 그때 당시 사라졌. 지금 연세로 치면 한 70쯤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굉장히 그 좀 국가에서 좀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서가 있었던 거라고. 당시 사회 그래서 분위기가. 그거하고 맞물려서 그 지지를 받은 기반이 생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뇌피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삼천교육대 사건은 소송이 들어간 건가요? 삼천교육대 사건도? 네. 예,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한 13분 정도 네. 접수됐고요. 네, 지금 네. 현재도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네. 모집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접수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편차가 있긴 한데요. 이미 들어간 분들도 있고 지금 이제 소재기가 아마 곧 될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도와드릴 때는 저희가 서산개척단처럼 진화의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한마디. 뭐 어떤 거 말씀하세요. 예. 서산개척단 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보완해야 될 서류들이 있어서 정영철 위원장님께 서류를 보완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제가 이제 시간이 되실 때 좀 보완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진짜 이분들의 아픔이 정말 크시구나. 그래서 빨리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피해자분들이 고령이고 네.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뭐 인생을 길게 살지도 않았고 뭐 사회생활도 짧게 했지만 정말 확실하게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정말 긍정적인 말은 말하는 대로 긍정적인 생각은 생각하는 대로 그게 정말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데 저는 정말 지금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피해자분들한테도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가 아니라 이미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나와주신 법률지원단 단원 두 분도 정말 이 팟캐스트 장면과 함께 정말 역사 교과서에 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릴 거가 아니라 이미 실렸다. Goodbye was only.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제가 염치 없지만 고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